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뭐랄까 새싹을 뒤흔든 책이죠.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적으로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. 같이 한번 이 엄청난 텍스트를 파헤쳐 보시죠. 이 책은 정말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. 바로 이 문장인데요.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. 와, 이 한 문장이 사실상 공산당 선언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, 마르크스의 강력한 진단입니다. 도대체 마르크스는 자기 시대의 사회에서 뭘 본 걸까요? 그리고 왜 그의 비판이 그토록 날카롭고 또 지금까지도 유효하다고 평가받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칼 마르크스 하면 보통 혁명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.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. 그는요, 인간의 의식이나 문화, 심지어 종교 같은 상부 구조가 전부 다 그 사회의 밑바탕에 있는 경제 구조랑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본 아주 예리한 사상가였어요. 그러니까 사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밑에서 돌아가는 경제라는 엔진을 꿰뚫어 본 거죠.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파격적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의해 규정되고 또 소외되고 있다. 어떠세요? 정말 도발적인 생각 아닌가요? 그리고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. 이 질문 지금 우리한테도 너무나 유효하거든요. 우리 모두 시장, 자본, 경쟁, 소비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. 놀라운 건 마르크스가 무려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선언문,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마르크스가 역사를 어떻게 분석했고 또 미래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선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이렇습니다. 딱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. 첫째,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라고 선언하고요. 둘째, 바로 그 투쟁 속에서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이 어떻게 떠올랐는지를 보여줍니다. 셋째, 이 부르주아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내죠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결국 이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예측하는 흐름이에요. 굉장히 명쾌하죠?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계급을 그냥 나쁜 놈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을 양날의 검처럼 봤습니다. 한쪽 날은 낡은 봉건제를 박살내고 전 지구적인 시장을 만들고 생산력을 폭발시킨 그야말로 혁명적인 힘이었죠. 근데 다른 쪽 날은 뭐냐? 모든 인간관계를 오로지 돈 계산, 이기적인 이해관계로 만들어버린 파괴적인 힘이라는 겁니다. 이 양면을 동시에 봤다는 게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죠. 그리고 부르주아지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존재가 있죠. 바로 프롤레타리아입니다. 그저 기계의 톱니바퀴 신세로 전락해버린 노동자 계급. 그런데 마르크스는 바로 이들이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무덤지기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자본주의가 자기 자신을 파괴할 존재를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다는 이 역설 말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가장 논란이 많고 오해도 많은 그 말이 나옵니다. 바로 사유재산 폐지. 이걸 들으면 아니 그럼 내 집, 내 차, 내 옷까지 다 뺏어가는 거야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과연 그 뜻일까요? 결론부터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. 마르크스가 말한 폐지해야 할 사유재산은요, 여러분이 가진 옷이나 집 같은 개인적인 물건이 아니에요. 그가 진짜 문제 삼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의 자본, 즉 공장이나 토지 같은 생산수단, 바로 이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 시스템 자체였습니다.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공산당 선언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네가 가난하고 힘든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아니 당신의 그 고통은 어쩌면 이 사회구조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해주거든요. 개인의 문제를 사회구조의 문제로 연결시키는 이 관점,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던진 강력한 메시지죠. 자, 여기까지가 마르크스의 진단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분석이 과연 완벽할까요? 지금부터는 렌즈를 좀 바꿔서 마르크스가 어쩌면 놓쳤을지도 모르는 부분, 그 잃어버린 조각에 대해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마르크스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건 정말 날카로워요. 인정해야 합니다. 하지만 과연 망가진 시스템이 문제의 전부일까요? 혹시
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. 자, 이 세 가지 비판적 관점을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분석 심리학, 현존재 분석, 그리고 영성신학.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인간의 마음, 인간의 실존, 인간의 영혼이라는 렌즈로 마르크스를 다시 보는 거예요. 각 관점에서 마르크스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 딱 보이죠? 이제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첫 번째 렌즈는 분석 심리학, 특히 칼 융의 관점입니다.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그 번지르르한 진보의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과 비인간성, 말하자면 사회의 그림자를 기가 막히게 잘 봤어요. 이건 강점이죠. 하지만 약점도 뚜렷합니다.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부르주아라는 특정 집단에게만 다 몰아줬다는 거예요. 마치 쟤네만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한 거죠. 근데 정말 그럴까요? 탐욕이나 권력욕 같은 어두운 본성은 사실 특정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닐까요? 이 부분을 놓쳤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렌즈는 현존재 분석,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관점입니다. 마르크스가 노동자가 기계의 톱니바퀴가 되어서 소외되는 모습을 포착한 건 정말 대단한 통찰이에요. 이건 뭐 완벽하죠.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존재를 너무 경제적인 동물로만 봤다는 겁니다.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. 우리는 왜 사는지,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, 이 불안과 죄책감은 뭔지, 이런 물질 너머의 의미를 찾는 존재인데 마르크스의 분석에서는 이런 깊은 실존적 고민이 빠져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영성신학적 렌즈입니다. 마르크스는 마치 구약의 예언자처럼 돈이 새로운 신이 되어버린 자본주의의 우상숭배를 통렬하게 비판했어요. 이 부분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도 한계가 드러나요. 그는 악의 뿌리, 즉 죄의 문제가 오직 시스템, 구조에만 있다고 봤어요. 인간 마음속의 탐욕, 질투 같은 근원적인 문제는 보지 않은 거죠. 그러다 보니 혁명을 이 땅에서 이루는 정치적 구원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반대편을 악마로 규정해버리는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. 마르크스의 통찰과 그에 대한 비판들을 합쳐서 구조 너머의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. 이 두 질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마르크스의 질문은 이거였죠. 인간 사회는 대체 왜 이 모양인가? 그의 답은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다. 즉, 문제를 밖에서 찾았어요. 반면에 다른 세 관점의 질문은 이겁니다. 망가진 인간이 어떻게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가? 그리고 그 답을 내면의 변화에서 찾았죠.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말한 거예요. 어느 한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. 공산당 선언은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구조적 질병에 대한 정말 눈부신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진단의 예리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요. 하지만 그 진단서에 따라 나온 처방전은 반쪽짜리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병의 원인을 오직 외부 구조에서만 찾고 우리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병은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죠. 진짜 치료는 밖의 시스템을 고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,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가능하겠죠. 그렇다면 진정한 해방이란 뭘까요? 아마도 이 문장이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. 구조적 정의와 내면의 성찰, 실존적 책임과 영적 변화, 이 모든 것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정한 해방은 가능하다.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나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이 만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. 오늘 이 이야기가 공산당 선언이라는 위대한 고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